예,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8월 2, 3, 4일 조사를 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네. 2000명, 2018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가 좀 다른데요. 오차범위는 2000명 조사했을 때는 2점 어떻게 되느냐? 오차범위가 2.2% 포인트. 네. 예, 전체에서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왜 이걸 먼저 보시냐면 네.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여기서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ARS입니다. 네. 예, 전국 RDD ARS입니다. 예, 그 부분도 예, 무선 RDD ARS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인데 요거는 전체지 않습니까? 전체. 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김문수 39.5, 장동영 22.2고요. 네. 나머지 주진우 이분이 이제 탈락을 컷오프 했습니다. 됐죠. 예. 네. 그럼 그 표가 어디로 예. 갈 거냐도 이제 이쪽으로 또 흐를 수 있겠죠. 예. 아마 장동혁 아니면 조경태 안철수 이쪽으로 흐를 텐데 예. 그렇게 흐른다고 하더라도 8%가 이쪽으로 장동혁 후보한테 다 붙는다 할지라도 약간 예. 김문수 후보가 더 우세하다라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0명 조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하신다는 분들이 655명, 그래도 꽤 많이 잡혔죠. 그래서 1, 2위 간의 격차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상황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6위, 3, 4위 간 3, 4위와 1, 2위가 격차가 꽤 큽니다. 네. 즉 장동혁 후보가 지금은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랬을 때에 나중에 80대 20 당심 80, 민심 20으로 갔을 때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네. 두 명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첫 번째 투표에서 안 돼서 결선으로 들어가면 요 표들 전체가 여기가 전체가 다 움직인다면 장동혁 후보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언하고 내용을 보면요, 김문수 후보보다 장동혁 후보가 더 우측에 있습니다. 최근 물론 이제 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적인 측면으로 일부러 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구치소에 면회를 무조건 가겠다라든지 뭐 등등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분 후보의 이 차별화 우위 포인트, 비교 우위 포인트가 무엇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고 있지만 지역구가 아마 충남이죠. 예, 그렇게 충남, 따지면은 성격상 뭔가 노선의 변화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약간 더 이제 유연하거나 뭐 상대적 확장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에 있어서는 이 주요 후보 2명 1, 2위 후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윤어게인 쪽으로 가 있다라는 것은 당장 국민의힘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가 봤을 때 컨벤션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 8월까지는 그럼 10%대로 전화조사에서 밑으로 깔리겠다라는 것들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9월부터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 사이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률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당 지지도가 40%대에서 이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마 당장 좋은 이슈 호재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럼 저 두 것은 분이 분명하죠. 된다고 했을 때 뭐 노선이 급격히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또 윤이나 지금 김건희 등등이 이제 구속 수사 또 버티기는 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일 때 이 국민의힘 정당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플러스 될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헤쳐모여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악재를 피해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와 같은 스탠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윤어게인으로 계속 가는 경우에 헤쳐모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헤쳐모일 동력을 가진 개개 인물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경우에는 분당을 한 다음에 재결집하는 게 원래 하나의 좀 뭐 빅픽처 같은 그런 어떤 플랜인데 그 정도 저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결기가 있는 사람들이 저 중에 있을까요? 지금 저 5명 중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창당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여러 번 하셨죠.
누구는 이제 창당을 전문적으로 하신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당장은 근데 안철수 의원이 자기 세력이 많이 없습니다. 네. 과거만 하더라도 2010년대 그러니까 2012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을 가지고 16년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없어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 과정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관망만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민주당은.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큰 악재가 없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 지지도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힘은 무슨 우리가 이제 삶은 개구리 많이 비유하잖아요. 소태. 예.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스물스물 그러면 흐려질 거냐? 근데 지금의 흐름과 사람 인적 구조와 대표 최고위원 이런 걸 보면 삶은 개구리에서 전혀 벗어날 어떤 그런 각오나 결기는 단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삶은 개구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여튼 그 냄비 안에 있는 네, 뜨거운 물이 달궈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거기다가 한꺼번에 아주 뜨거운 물 넣든가 그냥 얼음을 넣든가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되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강구할 때에도 큰 선거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민주당은 지도부가 아주 큰 결단을 내리죠. 다들 조용히 있고 뭐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다든지. 아니 단적으로 이번만 하더라도 이춘석 아주 중요한 법사위원장 자리잖아요. 그냥 읍참마속하는 각오로 물론 본인이 탈당했다고 해도 제명을 내리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속보에 보면 권성동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어디가? 민주당이 제출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정도 뭐 돈가방 2개를 받고 넙죽 엎드려서 절을 몇 번씩 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징계를 내부적으로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서 징계안을 낸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셨는데 당이 어떤 자정 기능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빨리 반성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외부 인사를 모셔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계에 있는 분들 그런 뭐 박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 민간에서 또 오셔서 혁신위원회나 이렇게 하시기도 했고 그때 서복경 박사님 그런 어떤 정치학을 잘 아는 그런 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를 모시려고 해도 모시려는 분이 다 거절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근데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수 그 전 의원이죠 있었는데도 이게 잘 안 먹히고 강추할 사람 한 명 있어요. 혁신위원장으로 전한길이라고 있어요. 교수님. 지금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 혁신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흐름으로 갈지는 알 수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교수님.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막 와서 좀 혁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 목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죠. 이쯤 되면 옛날에는 왜 그 소장파라고도 있었고 그렇죠. 소장파. 뭐 지금도 젊은 의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젊은 의원이 비대위원장도 한 적도 있고 얼마 전까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은 오히려 청년 의원들 뭐 모경정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오히려 민주당에서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국민의힘에 청년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이게 막 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많은 거를 그 뭐 지도부들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많은 국민분들이 보수 그 성향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서운하죠. 마음 줄 수가 없죠. 서운해서. 그 지방선거는 거의 뭐 그러면 뭐 포기하듯이 마음이 그런가요? 그럼 저는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의힘이 하려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배지들은 이제 소위 국회의원들은 3년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들은 아직 뭐 본인들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될 건 내년도 지방선거. 오히려 정부 여당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취임 일성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올인한다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지역구는 서울에 두고 있지만 이제 출신지는 충청이기 때문에요. 금산이었습니다. 예, 예. 네. 충청에 대한 이 장악력, 이제 그립감이 네. 좀 보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충청 4개를 다 가져가면 민주당이 그러면은 그 지방선거는 민주당 승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후보가 충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고령 김문수 서천. 후보가 더 네네. 세죠. 예. 그럼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되게 되면 그럼 충청도 민주당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으로 장동혁 후보를 밀어줄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충청 지역의 민심에 대한 그립감은 아마도 정청래 대표가 더 잘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예, 예.